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9월에 이제 추석 일정을 끝내고 첫째 주 경마를 시행을 했는데, 역시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출전 수도 많아지고 전반적인 경마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서 쉽지 않은 한 주 경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말 경마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 경마를 한번 잠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는 쉬었더니만 사실 어깨 축지도 지금 아프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머리도 좀 안 돌아가고 감각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한 주도 안 쉬다가 이제 이렇게 2주를 쉬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오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도 진짜 생각하면은 뚜껑 열리는 2개 경주가 있었습니다. 나 그냥 그거를 하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 자신이 싫어가지고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한테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욕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부산제 구경주였죠. 메인 승부처였어요. 그런데 이제 배당마인 12번 카우보이 캡틴, 장기 휴양마였잖아요. 장기 휴양마였는데, 걸음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너 딱 걸렸어. 이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충만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2번 슈퍼천이라고 13번 현명이 탔던 거 가부갑장인가? 그걸 일단 자르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2를 못 자르겠는 거야. 왜 2를 못 자르냐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강대가리를 2 같은 대가리를 빼버렸어, 제가. 그런 게 이제 올 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만 문자로 뭐가 날라오냐면 무슨 경마를 어떻게 하길래 강축을 빼고 그러냐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2를 집어넣었더니만, 질주의 신이, 그러고 말을 잘못 탔어요. 12번 카우보이 캡틴도 그렇고, 11번 스몰블레이드도 그렇고, 외국인 용병들이 말을 너무 못하. 거기서 용병들도 문제고, 조교사들도 문제야, 부산 조교들. 말이 안 되는 줄 알았나봐. 그러니까 안 되는 질주의 신은 열심히 타가지고 이 우승을 차지하고 되는 말들은 골이 들어와서 이겨버렸어요. 그럼 무슨 멍청한 짓을 그렇게 하는지. 나 진짜 이래저래 뚜껑 열려가지고 12번 11번으로 단통으로 때렸는데 2, 3차가 오니까 김이 뭐랑 하면서 질주의 신을 2를 잘랐으면 그걸 받칠 수가 있었거든. 그거를 또 왜 가져가가지고 병신 짓을 하는지, 참, 끝나고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토요경만 또 한술 더 떴어요. 안만들 편성이 토요제 7경주 A급 하이라이트 승부처였는데, A급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서도 제가 텍스트상에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유시 시간에도 마찬가지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겠다. UCC를 지난주 거를 열어보셔도 제가 틀리는 소리를 했는지 맞는 소리를 했는지 보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옥성의 벨라로라는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3번이 배당판에서 깜빡거리는데 그걸 잘라버렸네. 자른 이유는 간단해. 안반대 편성에서 혼자만 56kg를 부중을 늘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임단이기 때문에 선행만은 잘 타니까 임단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임단 2개 들어왔어요. 호익인에서. 나 참. 그래가지고, 그 인기만을 또 자르는 바람에 복승식 141배를 또 놓쳐버렸습니다. 진짜 속상해가지고, 그거 2개만 맞췄으면 저 지난주에 대박이에요. 받치기로 맞췄으면 전 대박이야. 그런데 왜 일요일날 이겼으니까. 참. 진짜 짜증 무진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하나, 제대로 된 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개가 제대로 된 승부를 한 건데 100배가 넘는 복승식만 100배가 넘는 거를 놓쳐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 일요일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일요일날 잘했어요.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좀 배당이 적은 것이 6번 그 원일 강전을 대가리로 놓고 10번 뉴욕블루를 6번 10번 단통으로 쌍승식 53.9배 복승식 13.1배 메인 승부처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맞춰서 이겼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건 양아치지. 하지만 저는 이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요 부산교차 2경주 A급 작심 메달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에서 11번 너키한 말을 강축으로 선정을 해서 응립여수를 여기서 이제 28.5배하고 쌍승식 72.0배 그러니까 복승식 28.5배를 A급 첫 번째 승부처 부산교차 첫 번째 승부처에서 적축을 시켜 드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도 3마리 갖고 적축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겼습니다. 저는. 그럼 두 개를 28.5배하고 복승식만 따지면 13.1배를 후반부에 단통으로 맞춰드렸는데 그걸 졌다고 그러면은 배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냥 토요 제2경주 때 첫 번째 승부 12.5배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썬키스 때의 10번 파워보브 복승은 8.8배 쌍승은 12.5배 단통 적중을 했고 토요 제주교차 3경주 A급 메인 승부처도 역시나 멋지게 적중을 했는데 오픈 핸디캡 경주에서 4번 항해명사는 강축이다. 여기에 이제 8번 산정부화를 가져가서 복승 9.1배 쌍승 20.8배를 메인 승부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외에도 단통 적중이 나왔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잡배당 적중 방어 적중인데 방어 적중 굉장히 배당 좋았습니다. 중배당 적중도 많이 나왔고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도 3마리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해서 지난주에는 어찌됐든 적중수에서는 2%가 조금 부족했지만 내용은 괜찮았다. 그래서 일요 경마를 이겼기 때문에 지난주는 잘 마무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 메인하고 토요 A급 하이라이트만 맞췄으면 그야말로 대박을 이룰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주 경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이니까 이게 이제 월초 경마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마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월말 경마로 보는 게 아니라 월초 경마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9월달 매출로 잡힐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월초 경마로 귀속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오늘 이제 부산 경마는 전반적으로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제주교차가 8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이 2개가 껴있으니까 6개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총 16개 경주 중에서 10개가 부산이고 제주가 6개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주 경마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부산은 대박이에요. 대승이에요. 만만세 부산 대승 제주도 대승이고 자 제주는 적중으로 이겨드렸었고 부산은 메인으로 다 잡아드렸으니까 부산은 대박이고 제주도 이겼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경마에서 그거 하나 놓친 게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주에 서울 경마 워낙에 어려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부산 경마 이겨놓고 서울 경마에 한번 올인을 박아가지고 그냥 참 멋지게 한번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부산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망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들이 경쟁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1번 빅토리 브라운입니다. 주행 연습까지 7월달에 주행검사 이제 첫 번째 받고 약간 힘이 좀 덜 찬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에 이제 주행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500km대의 안말입니다.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이고요. 또 파워가 아직까지 좀 2%가 부족하긴 한데 승부기는 굉장히 강하게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빅토리 브라운은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것이 맞고 자 여기에 이제 6번 얼음공주인데 저는 이 청해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보면 청해마 그러니까 회상마를 청해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청해마들은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꼴통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해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꼴통들은 어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잖아. 그래서 차분하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일이든 잘하지만 꼴통들이 한번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분을 못 이기면 아주 그냥 망치는 어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이 육부 얼음공주라고 하는 이름 마필도 청해마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불안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지난주가 OK 연담이라고 청해마를 타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세영을 타고 화면에도 비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공주는 주행검사 때만 놓고 보면 그냥 대가리입니다. 숨도 안 쉬고 대가리예요. 엄청 좋은데 이 말이가 어떻게 뜰지 참 의문입니다. 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번 편에서는 6번 얼음공주가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고 7번 불꽃요리도 나쁘지가 않고 또 성장마 중에서는 4번 포라인즈와 9번 이 퀸스킨 두 마리가 있는데 조교빨로는 당연히 4번 포라인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필까지만 어떻게 할지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놓고 때리는 말은 6번 얼음공주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전장에 딜 까야지 후반부에 때릴 게 없어요. 때릴 게 없어. 제주 경주가 이번 주에 물렁물렁합니다. 대끼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때려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대끼리에다 계속 그냥 나 10만원 처음에 대끼리 까고 엎어서 또 그 다음 경기에 또 때리고 이렇게 때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때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전반부에 이겨놔야 됩니다. 자, 부산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되는 말은 1번 바다불배, 2번 성공프렌, 5번 룩앤미, 7번 슈퍼소닉, 그 다음에 3번 차트로드 드림. 이런 마필들이 되는 마필이에요. 일반적인 결례로 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1번 바다불배는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내서 승폭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불안하고 2번 성공프렌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 편에서 성공프렌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 거치고 잘 뛰고, 조정 거치고 잘 뛰고 이런 승부를 가졌는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놨으니까 이번에 잘 끌어낼 차례가 됐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마체가 작다는 것이 문제의 마필인데 당일 체중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430kg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건 이제 체중 변화를 봐야 되지만 이번 성공풀에는 이번 편성에선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번 슈퍼소닉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이경주에 이런 마필들을 놓고 때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강타가 놓고 때리는 말은 전혀 안 팔리는 보병 배당만을 놓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 중배당 보병만 내지는 배당만을 대가리나 놓고 여타 마필들을 공략을 해서 그 배당만만 들어오면 우리는 쭝쭈르쭉쭉쭉쭉쭉쭉쭉 이야 한다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가야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먹고 시작합니다. 자, 부산 이경주 오십시오. 강타가 척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해야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중으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음성을 들으셔서 보답을 해주시고 이런 게 윈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가 생각의 차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내가 낚싯밥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누구 걸 들으면은 낚싯밥에 안 걸리나? 혼자 하면 되는 거야?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그냥 온라인 서핑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뒤져봐서 본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경마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마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늘리려면 UCC를 안 보고 경마 지식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냥 어리버리 한 마리 얘기하는 애들, 그냥 말에 대한 복귀 얘기하는 애들 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또 보면 되는 거잖아. 그거 또 보면 여러분들이 더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복귀 위주로 또 조개 위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어요. 딱 한 마리 갖고 설명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여러분들도 복귀하고서 앉아서 거울 보고 앉아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한다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마필의 전개라든지 또 어떤 마필이 나왔을 때 이 마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복귀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돼. 왜 저한테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번 경주에 8번 낙천자랑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낙천자랑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귀를 떠보시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왜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돼. 전문가는 그게 키포인트거든. 왜 되느냐? 능력상 대가리야. 무조건 마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지만 이번 경주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하강폭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우수해서 이번 경주에서는 8번 낙천자랑을 강력한 대가리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정점을 찍었다는 건 뭐야? 선취입력을 모두 같이 끌어냈어. 그러면 이 마필은 지난번에 그러면서 능력 신장을 이빠이 했으면 정점을 찍은 거야. 그럼 이번에 조정이 불가피해. 그럼 이런 마필들은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마로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배우는 건 UCC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8번 낙천자랑이 지난번에 빠른 순발력을 보여서 선입전개를 한 뒤에 종반 탄력까지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자와 경주를 펼치며 아쉽게 3착을 왔는데 끝걸음이 좀 남는 상태를 보여줬다. 이게 이제 복귀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8번 낙천자랑은 이번 편성에선 전개 이점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가 분명하고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니까 8번 낙천자랑은 무조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하나 얻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 줄도 아는 게 그게 미덕이지. 심보 자체가 그러니까 거지 근성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노름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이 다 거지고 다 뭐 노가다 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가다 뛰면 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잖아. 자기가 그렇게 양아치 모양새를 보여줘. 아니 지가 건달이요? 무슨 아니면 무슨 남한테 무슨 쭉쟁이처럼 맨날 피해만 받고 다녔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가 고생했구나. 그래 좋아 내가 너한테 한번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뭔가를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부자 되나? 그렇지 않거든. 거진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도 제가 밥값 내고 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의 아니야? 제가 팬들한테 어떤 덕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크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얻어먹으러 갈 수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근처에서 삼겹살이나 먹고 이러면 제가 다 내고 와요. 왜? 그게 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지 잘. 왜? 경마 얘기할까봐. 그렇지만 꼭 가야 되는 자리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그게 저는 제 생각에 그게 예의고 또 그래야만 내가 좋아하는 그래도 그 전문가가 그래도 쭉쟁이짓 안 하고 밥값 정도 시원하게 쓰고 팬들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가면은 내가 그 사람 거 들려도 쪽팔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팬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 쭉쟁이 짓거리는 하지 말고 나이살 먹어가지고 무슨 건달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식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건데 내가 낚싯밥에 걸렸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에 그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족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살 먹고도 족밥씩 타는 겁니다. 자, 이 8번 낙천자랑입니다. 이건 얘기 드렸고 6번 가양왕하고 이제 대끼리 팔리는데 가양왕이 일단 선행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레이스에서 선행을 가니까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끼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로 하고 있고 이변이 가능하다면 전 2번 질풍가도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딱 해야지. 질풍가도 왜 됩니까?
여기에 그 외 마필들도 뭐 1번이라든지 뭐 5번이라든지 지난번에 경쟁을 끌어냈던 마필들도 있는데 왜 질풍가도를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나 5번은 사실상 2번보다 능력치가 모자랐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번엔 조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의 폭에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마필을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상승된 네이버 파스에서 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을 선택하는 게 맞지. 그래서 1번, 5번 같은 놈은 이번엔 경제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항상 이 머릿속에 그냥 강태환은 직거래라 그래 1번, 5번 이렇게 정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습관을 가져가서 남이 밥도 다 먹여줄 때 그리고 아니 사실 있잖아요. 사실 제가 건방진 얘기 한번 할까요? 12번 카우보이 캡틴 대가리 잡아줬으면 여러분들이 맞춰야지. 9번 질주의식 팔리는데 그것도 못 맞히면서 무슨 경마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12번 카우보이 캡틴이 선정하기가 힘든 거지. 9번을 못 잡아놓고 밥은 또 먹여주나? 그건 아니거든. 6번 벨라로라를 잡아줬는데 옥녀봉을 못 맞히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저는 못 맞춰도 상관없어. 저는 틀리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 나가잖아. 그러니까 매번 경마장 가서 헛질하지 말고 옆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자가 뭐가 왔고 음성이 뭐가 왔는지 듣고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는 테크닉을 키우라고 그랬잖아. 거기 장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서 저한테 문자로 띡 줬도 못 맞힌다고. 난 그래. 너 같은 놈은 오지마. 난 그래요 진짜. 왜?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 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전 그래요 진짜. 뭐 고맙게 생각하는 건 묵묵히 저를 생각해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온 사람이거든. 그런 거 어딜 가든 그런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녀. 인생 자체가 그 모양이니까. 그런데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배팅을 하러 왔으면 정신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뭐를 선정을 했고 배당판 한번 뒤다보고 네 마리의 배당판의 평균 배당이 6배가 넘으면 만원씩 사복주로 까더라도 6만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30배가 넘었을 때는 얘가 뭔 생각을 갖고 했을 거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지. 그런 건 여자 아줌마들이 더 잘해. 아저씨들은 조금 안다고 선생질 하잖아. 가면은 경마 얘기만 하면 내가 뭐 누구 데리고 있었나. 아유 됐다. 저도 이봐야 15년이요. 그냥 얘기 한마디만 띡 하면은 그거 또 약 팔라고 그러는구만. 듣기도 싫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자체도 싫어요. 저희가 사석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경마 얘기입니다. 경마 얘기도 진지하게 하자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안답시고 까부는 소리. 저도 배우는 소리가 있어요. 팬들이 뭔 얘기를 하면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그럼 저도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들어봤는데 괜찮은 내용이. 그럼 저도 거기서 배워요. 그런데 제가 다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질하고 앉았잖아 앞에서.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시건방 떠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인생 자체가. 남이 뭐 해놓으면은 그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개뿔 뭐를 해. 애기에 치마 맨날 뒷북이나 치지. 그런 정신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기 이전에 한 번 생각을 하고 한 번 저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배당판 뒤다보고 한 번 숙제 한 번 연구해보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야. 촉을 기르시라는 얘기야. 끝나고 나서 뭐가 맞았는지도 몰라. 거기에서 뭐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근데 아줌마들은 저 문자 시청하시는 아줌마들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날라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날라오냐. 저는 돌려서 맞췄어요. 저는 배당이 전부 합치니까 30배 이상이 돼서 밑구녕까지 다 돌려서 저는 복조로 사가지고 맞췄어요. 강타님이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마리를 부르셨겠죠. 이런
이런 문자를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야, 경마 똑바로 하는구나. 그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저도. 그런데 그 욕이나 하고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경마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다가 갖다 적금이나 부세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전 그래요, 속으로. 진짜로. 자, 부산근처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2경주하고 3경주를 묶어서 승부처로 한 이유는 복병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 인기만 팔리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뻔한 거 아니야. 4번 퀸미디어 대가리 팔릴 거고, 뭐 10번 최강 드라이브 좀 팔릴 거고, 뭐 그 외에 뭐 여타 마필도 쪼르륵 팔릴 거 아니야. 1번 레이드럭도 좀 팔릴 거고. 당연한 거야. 누구나가 이런 마필들은 책만 사면은 오대지를 보면 다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거야. 얘네들 보려고 음성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물론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경마하시는 분들 중에 건픽 코리아 레이스 아는 사람이 많나 모르는 사람이 많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출도 더 많이 뜰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지 쪽에서 하는 애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찌라시를 할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냥 찌라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잡아먹으니까 그냥 그랬어요. 큰 욕심 안 내고 하려고. 자, 그래서 일단 4번 퀸미디어는 이번 편성에선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당연히 이 편성에선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물론 강타도 세게 봐요. 하지만 이번 3경주에서 준메인 승부처로 세게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여타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들어오면 저 못 맞히는 거예요. 왜? 그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맞췄다 못 맞췄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매일 승부를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이걸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건 뭐냐면 제 충마가 뭐라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얘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응용의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뭐든지 그냥 나한테만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나는 호구입니다. 나는 영원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족밥입니다. 영원한 호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발전이 없는 거지. 숟가락으로 밥 먹여줄 때 기다리다 보면. 물론 나이 먹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데 나이를 드신 분들도 바둑 못 두고 장기 못 두나? 아니 나이 80 먹고 70 먹으신 분들도 시장 바닥에 가거나 복덕방에 가면 옛날에 장기 잘 두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게 왜 뭐로 잘 둬? 캐리어 경험으로 잘 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둑도 시장 바둑이라고 있고 시장 장기라고 얘기가 있잖아. 그럼 시골에 논농사 가시는데 장기 바둑 못 두나? 잘 둬 그런 분들. 그러면 그런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떤 자기만의 캐리어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참 안타까운 기세가 이번엔 대가리로 팔리네요. 10번 제일여왕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UCC 시간에 엄청 뭐라고 그랬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마태이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오래간만에 대련만을 한번 탔네요. 나윤아가 10번 제일여왕. 요 마피를 타고서 과연 어떻게 기승을 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윤아 기수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59.5kg인데 마체가 300담아짜리가 안 되는 마필이라서 자칫 59.5가 좀 부담 중량으로 올 수도 있겠는데 과부중으로 올 수도 있겠는데 잘 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워낙에 능력상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10번 제인여왕은 이번 편성에서 능력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종반 뚝심에서도 우위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팔리기는 뭐 4번, 8번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있고 1번과 5번이 또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저는 5번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5번 빅골드라는 마필 괜찮아요. 패턴이 굵직굵직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일직선적 그러니까 평형선을 그렸다는 얘기는 높낮이가 없이 마필 자체가 정체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소포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포 하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러다 보니까 마방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상한데? 말이 왜 이렇게 못 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체 검사를 이번에 받았네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마필은 아직 주로 적응이 좀 안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항상 잠재적 여력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5번 빅골드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상경주입니다. 자, 7번 9억불.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세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것도 이제 모두 선입으로 왔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말이죠. 센 말인데, 지난번 경기 때 완전히 뭐 선행력도 하강을 하지만 또 종반 탄력까지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력의 급하강을 보여주고도 우승을 차지했어. 야, 그러니까 이 마필이 옛날에 이제 케도란마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그 마필은 왜 명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대에 따라서 달리기의 그 능력을 맞춰서 뛰는 말이야.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장재근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전력 질주를 하겠어요? 그냥 보통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샤인 볼트하고 장재근이하고 뛰면 우샤인 볼트도 설설 뛰겠죠? 왜? 능력이 한 치수이니까. 올림픽 예선전 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우샤인 볼트 천천히 뛰잖아요. 근데 결승전에서는 어때? 죽기 살기로 뛰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7부 9호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 대가리로 보시면 되고 만점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코트윙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트윙을 12번 코트윙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로 혹시나 오경환이가 이런 변명을 하면서 못 들어올까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12번 코트윙은 사실상 발주가 좀 느리고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죠. 자, 그렇지만 발주 고착기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그렇게 아주 빠른 레이스도 아니에요. 8번 아델스타 정도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12번 코트윙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12번 코트윙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경환 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산에 내려가서 연대가 없고 뭐가 없고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말을 안 태워준다 하더라도 너무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도 너무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타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 중엔 열심히 타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타는지 안 타는지도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 왜? 은혜 타면 못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산경과의 고성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고성이에서 나오지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다. 오경환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듣느냐 이거지. 그래도 한때는 18초 마방의 주전 기수였던 기수였는데.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다만 부산에 내려가서 연대가 없어서 자리를 못 잡았다. 이것도 핑계잖아요. 서승훈이 뭐 연대가 있어서 이렇게 잡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경환 기수가 좀 열심히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존심이 있는 기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입니다. 우당고봉. 참나, 그러니까 문성호 기수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싫어하는 기수들이, 싫어하는 경마팬들이 되게 많아. 그냥 반대로 제주 기수들 중에서는 반대로 김준호나 김홍건이 이런 애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기수들도 예를 들어서 문세영이는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몇몇 기수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기만의 기승을 했을 때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기수는 장난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리고 또 경마가 물론 인기만 해도 안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많은 경마 팬들이 문성호 기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 물어보면 그래. 아유, 싫다고. 뭐 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너무 빼쳐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버리니까. 뭐 그거 뭐 제가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당고목도 사실상 선행력을 소폭 끌어냈는데 64kg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이전에 능력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다. 사실 지난번 3차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과연 어떻게 타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우당거목은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한 대가리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성은 뭐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딱 두 방으로 때릴 겁니다. 때리고 받치고. 그래서 깔끔한 적중 메인 승부처를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배당이 안 나오는 걸 적으로 배당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장에 못 먹으면 후반부에 딸랑딸랑 경주가 많다고. 자, 부산 6경주입니다. 4번 대스타 최은경입니다. 최은경이는 반면에 여성 기수인데도 살살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경마 팬들이 야, 제 여자 기수인데 이거 근성이 있는데, 야, 그리고 선행선행만은 굉장히 잘 타는데, 열심히 타는데, 야, 이게 뭐 그런 말이 나와. 현장에 가면 그런 말이 다 나와. 아, 최은경이네. 이거 사야 되겠네. 쟤 열심히 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욕먹는 기수들은 그런 얘기를, 니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욕먹는 거야. 니 왜 몰라, 사람들이. 문성호 기수 기수 생활한 것보다 그 전부터 경마를 하신 분들도 많어. 그러니까 본인이 대장이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신보다도 두 곱절 더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고입니까? 아니지. 제가 뭘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저는 이제 직업으로 매주 이제 이것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4번 데스타는 강축이에요. 8번 차가나에서는 1번 편성에서 이제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4번, 8번이 이제 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11번 담양천사, 요마필 배당 만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창 5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오대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오는 경향이 있대요. 자, 어찌됐든 요경 경주는 딱 3마리 갖고 가겠습니다. 6번 천년공주가 강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힘찬 꿈이 현금 마들 중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6, 7번 마건이 대끼리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끼리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게 또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오늘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영원축제가 팔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자를 거예요. 이번 영원축제 안 봐요. 그러니까 이번 영원축제가 강력하게 팔려주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제발 팔려라. 제발 팔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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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영원축제는 저는 안 본다. 왜? 왜 안 보냐? 이렇게 말하면 일단 뭐 특징적인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찡겨 있어. 그러면 능력으로 보더라도 이 2번보다 조금 더 센 말들이 2마리나 있고, 전개의 특징으로 보더라도 요거보다 센 말들이 있고, 전개가 느린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종발 뚝심이 또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경합이 펼쳐져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편성에선 이번 영원축제는 안 본다는 쪽에서 메리트를 갖고 이번 경주는 2번을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당마로는 저는 7번 감동의 문이란 마필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바닥에다 꼭 깔고 갈 수 있는 배당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마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남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부산 제7경주는 당연히 중배당 이상의 경주죠. 2번 영원축제 자르고 7번 감동의 문 같은 배당마를 노리니까 당연히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교차 6경주는 9번 헤이리킹이라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7번 한라비행을 때릴 생각입니다. 자, 모바일 경주인데 이 두 마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철을 할 때 아니 뜻 보니까 제주교차 6경주 다음에 당연히 부산 8경주인 줄 알았는데 부산 8경주가 아니라 제주 7경주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시 묶었어요. 이번 경기는 7번 9스텝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최적 선입이거든요. 10번 여왕아트라는 마필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여왕아트가 이제 선행을 가고 그 뒤에 이제 7번이 따라붙는 경우인데 이 7번은 종반 뚝심까지도 굉장히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대가리는 7번 9스텝을 대가리로 가져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여왕아트야 뭐 당연히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부산 8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한번 오픈해 드릴게요. 2번 연간의 신화가 과연 이번 편성에서 인기만은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 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라 이번 영광의 신화는 어떤 모양새로라도 자르고 가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승리의 축제와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슈퍼블레이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이 중에서는 9번 슈퍼블레이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물론 3번 승리의 축제도 훈련 상태가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직진적 경주 때 엄청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중반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더비에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원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라 3번도 사실 이번 편성에서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뭐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가리는 이제 5번 오션라인을 대가리로 갖고 가는데, 오션라인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이게 바로 총회만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이제 매번 인기만으로 팔리고도 이제 꿈틀꿈틀거리다가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센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도 5번 오션라인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오션라인을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9번 슈퍼블레이드라든지 3번 승리의 축제 중에서 정계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정도는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일본 은하특급이 문제인데, 야, 경주력이 급상승을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뽑아내며, 급기야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야,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고, 연속 두 번의 경주에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줘서,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쉽게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하특급도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빼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3번 삼국시대라는 마필입니다. 이 삼국시대라는 마필이 정대상 선행 가능성도 높아요. 일본보다 오히려 3번 삼국시대가 먼저 나갈 가능성이 있고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삼국시대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다 보면은 모든 책에 가장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4번 유아일 레리오스라는 마필입니다. 모든 책에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책에. 자, 그래서 4번 유아일 레리오스는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 여기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준비한 단통은 어느 정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강축에 대길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번 편성에서 대길이 공략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이변이 가능한 마필 3마리로 후착만을 가져가서 자,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2등급의 1200경주입니다. 6번 호승지벽. 과연 이번 경시 이제 5코스배나 대상경주에서 깨지고서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해서 과연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주특별경주에서 뭐 그냥 그렇게 세지도 않은 마필들한테 최시대 기승시켜가지고 개털 브루스가 나는 마필입니다. 이 최시대라는 놈은 참 이게 딸랑딸랑, 이제 딸랑딸랑도 아닌 것 같던데 19조 딸랑딸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잘린 것 같아요. 용군이가 거의 다 이제 용군이가 낫지. 내가 봐도 내가 김영관 쪽에서라도 용군이 태울래 최시대 태울래 그러면 용군이 태우지 나도. 그러기 때문에 이 딸랑딸랑은 정신자세가 틀려먹은 기술에서 호선지벽을 이번에 서수군이한테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자기가 언제부터 잘 탔다고. 아유, 참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뭐, 선행을 3번, 4번, 5번. 여기 이제 8번 가성겐지까지 7번 신흥고속까지 선행력이 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1200경기니까 선행 가는 놈은 버틸 수 있거든. 그러면 누가 선행 마녀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놈을 단통으로 때려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들은 선임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적중하는 건 누가 선행하냐? 저 5번 슈퍼스톰이 선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받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5번을 세보면 3번, 4번, 8번은 다 어떻게 돼? 잘라야 돼요. 왜? 선행이요. 그 8을 세게 보면 3, 4, 5를 다 자르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받치는 맞고는 얘네들을 받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6번 호성유백을 인정을 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슈퍼스톰을 인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오늘 강타의 금요경마, 부산 제주경마, 자, UCC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 강타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대승하는 하루가 될 것을, 일주일 경마의 시작은 강타의 부산 제주경마 승리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부산 제주는 강타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